무척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성창치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도 높아지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단장님이신 백혜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송구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되었던 불법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 가운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범죄 유형의 종류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니란 인식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공격적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폐륜적 범죄에는 엄중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늦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하며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총선 이후 국회를 여는 것은 선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례적인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책당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법원에도 요구합니다. 성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과거의 양형과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판사의 장량 강경이 국민의 법감정과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 선고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책단도 이를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는 성범죄 근절 대책단이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엄벌, 무관용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여당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시면서 지금 현재 원주시 을 지역에서 후보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기현 의원님의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법사위가 그동안 국민들의 감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법적 체계에 너무 얽매여서 그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감정에 대해서 다소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했었는데 그 입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100점짜리 해당되지 아니하고 교화 70점 정도, 80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많은 괴리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보면 최근의 상황은 약간 다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급변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파급력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변종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파급력과 변종 가능성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가 과거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관련 범죄가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양형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금 현재 국민 감정과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점을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촬영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강간죄, 단순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유기징역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법정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것이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이유는 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범죄 종류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영리목 유포한 경우에 법정형이 7년 이하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국민 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현행법상으로 아동에 관련된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사실 불법 촬영물이 다양하게 유포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점을 깊이 살펴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톡방이나 단체로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방에서의 성범죄에 관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도 이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자세히 살피고 이런 점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특히 법사위의 경우는 법률가라는 그런 생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너무 법리적인 면에 집착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영등포 갑지역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이신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충격적인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분노하시며 조속히 법을 만들어달라는 전화와 이메일을 수차례 주셨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수 없는 그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미리 막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범죄는 최소 수십만 명의 가해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을 파괴한 반인권 범죄입니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 사회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단장을 맡고 계신 백혜련 의원님과 박강원, 권미혁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저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단에서 여지껏 정말 신속하게 논의해왔 이 내용과 추가할 부분은 검토해 법안 처리를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처리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지금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후보이신 진선미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고 있을 때 가던 발길을 되돌려 와서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님에도 저를 붙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녀를 불문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 전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겹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N번방 관련해서 직접 자맹 취재를 했던 그 어느 언론인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2015년에 이미 집단 성강간을 하고 있는 현장이 생중계되던 그 소라넷 관련한 문제가 폐지돼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즉시 또 다른 플랫폼으로 더 잔인한 소라넷이 등장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이 문제는 지속돼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피해자와 새로운 가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쳤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이후로 새로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이 문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셨는데 우리 강력한 예방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또 다양한 구성과 또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정말 섬세한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일탈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나서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각각 같은 경우에 N번방에 각각 같은 경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 많이 추진해왔던 것 중에 우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계명대 여대생을 강간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추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그냥 일정 시간이 되면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 중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근거가 주어질 때는 그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면서 공소시효 없애듯이 성폭력법에 정확하게 DNA가 있거나 누가 범죄자인 게 명확하게 신상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도 없애야 하는데 그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과거에 계명대 여대생이 그렇게 잔인하게 쓰러져 갔는데 스리랑카 범인을 잡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추방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잊혀져 가고 있는 내용들의 DNA 또는 이렇게 신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없애는 강간범 같은 경우에 내용도 이번에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캠프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함께 실천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그 공개 회의를 갖다 비공개로 전환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